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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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 3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num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우누나이27님, 그리고 매월 말일 1만 원 후원해주시는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과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박 박사님. 네. 네.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거 화면이 뭔가 좀 바뀌었고요. 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 왕. 근황. 뭐죠? 근황. 아 근데 들켰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난화가 200화였어요. 이걸 이렇게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순서가 맞아요. 맞나요? 네, 현열님이 나오셨던 화가 네. 200화였죠. 두 번째 네, 나오셨던. 아니 그러게요. 심지어 그거 녹음하기 전에 우리 이거 200화야라고 얘기까지 했어. 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제가 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방송하면서요? 아니요. 방송 전에. 그러고 아. 보니 방송에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네요. 예. 그러니깐요. 그래 가지고 근데 내가 저거 200화인데? 200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끔 이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말을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201화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려질 걱정이 되는 콘텐츠야? 아이씨, 뭐 마음이 아픈데. 아니. 앞부분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 우리끼리 앨리스. 축하하죠. 네. 와. 200이다. 네.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우리의 셀카 같은 거라도 좀 올려두면 청취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네. 이 방송 캡처를 찍죠, 뭐. 그 정도가 뭐 가장 현실적인 것 네. 같은데. 네. 여기에 그러게요. 뭐지? 빵빨에 나오는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붙여 놓고. 경축. 그래? 그럼 지금 캡처 하나 해도 돼요? 캡처 하나 합시다. 그래요? 일부러? 네. 그래도 좋아요. 기분 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자 V 하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 200K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치. 201화 기념으로 하죠. 자, V 좋아요.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을까요? 모르겠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서 캡처를 찍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게. 앨리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자리요? 아, 저 여기요? 네. 아. 이사 갔네, 이사 네. 갔어. 그러니까 예. 말이야. 저 여기 아마 저희 유튜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배경이 아니 근데 사실 배경만으로는 모르시겠다. 그죠? 저희 회사고요. 그죠. 저희 각도도 오프라인 달라졌으니까. 셋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기서 방송했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고 오늘 원래는 저희가 이제 밤 시간에 자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퇴근을 못 해 가지고 제가 오늘 네. 되게 중요한 그 뭐지? 비교 봐야 될 게 있어요. 제 뭐? 텐션이요? 예.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텐션이 좋네. 아 그래요? 어허. 아 그 집에 가는 길에 지치나 보다 내가. 음. 그런 것 같죠? 그때 아무튼 그때 간에 몸을 종료시키나 보네 그러면. 아 음.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약간 그래서 그 슬립 모드로 들어가나 지나가는 보네. 지나가는 대표님한테 "저 혹시 팟캐스트 녹음 여기서 1 시간만 해도 돼요?" 이러고 "예." 이러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에이 네. 아이고 참. 야근이라니. 네. 집에 가고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 근황입니다. 야근 중입니다. 요즘 야근이 잦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음. 잦아요? 항상 잦았죠. 맞네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야근이 잦았지. 왜일까? 네. 그 뭐 다른 분들 근황 얘기하시죠. 저의 근황은 회사 일, 회사 집, 회사 집밖에 없어요 보통은. 맞아요. 그거 필라테스였나? 운동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요가죠. 맞아, 요가는 맞아. 내일 예약을 해 놨는데 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요가 시간이 9시 반 8시 20분 타임이랑 9시 반 타임 이렇게거든요 제가 보통 가는 게. 근데 9시 반 타임을 가면 끝나면 10시 반 이에요. 그래서 집 가면 11시쯤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음음음. 늦잖아요 운동까지 하고 집에 가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8시 20분 수업을 들으려고 오늘 TMI 방출이네. 원래 TMI 하는 이 시간이죠. 그 8시 20분 수업을 들으려면 7시에 회사에서 나가면 간신히 도착하거든요 8시 20분 진짜로 음음음. 간신히. 근데 제가 회사랑 집이 좀 먼 편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땡치고 나갈 수는 또 없단 말이죠. 7시 땡치고 뭐 일하다 보면은 쪼끔 시간 한 10 분, 20분 더 걸리고 마무리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침에 회사를 일찍 와요. 오. 오. 예. 이게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이제 회의가 많으면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회의 준비도 미리 좀 해 놓고 중간중간에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면서 다시 회의록을 보는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전에 와서 회의록을 좀 미리 써 놓고 미리 보고 약간 할 일 투두를 좀 미리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회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요즘엔 음. 아침에 좀 회사를 일찍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네요. 퇴근 시간은 그대로고요? 어쨌든 7시 몰라요. 퇴근은 못 한다 아니야. 이게 할 때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먹고 할 때는 하죠. 근데 이제 뭐 음. 네 뭐 뭐야 결국은 몰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대표님 저 요즘 일 많아서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생색은 하고 있다. 어필을 한다고? 어. 이게 수다 떠는 자리에서 그냥 이랬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라 가지고. 네. 음.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냥 바쁘게 아이고 살고 있어요. 네. 지만 다음 주에 좋습니다. 휴가를 갈 거예요. 아. 아 오늘의 맞네, 텐션은 맞네. 다음 주에 휴가가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요?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럴 수도 아까 있겠다. 지나가다가 초췌하다는 음. 말 들었는데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었나? 근데 좀 아니 피곤하긴 해요. 피곤해 보이는 건 맞는데 텐션 음. 자체는 그래도 다행히 유지가 되는 느낌? 그래. 그래 맞아. 이게 집에 가면서 내가 그걸 끄나 봐 버튼을. 그런가 보다. 그니까, 음. 그니까. 어 그러니까 끈다 되게 그러네요. 웃긴다. 끄고 가나 봐.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사회성 온 오프. 그 그니까, 그니까. 맞아요. 물론 저도 제가 좀 모드라는 게 80% 있잖아요. E이긴 한데 어. 응. E이긴 하지만서도 어쩔 수 없죠. E가 뭐야? 저기 제 MBTI? 맞다. 이거 이 말하는 거 안 MBTI? 좋아하는데. 나도 못 알아들었네. 성구. 네. 요새 어쨌든 MBTI 얘기 하지 않아요? 예. 예? MBTI 얘기 뭐라고요?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 좀? 여전히 많이 하나요? 아. 그렇게 막 과하게 북적북적이진 않는데 그냥 마치 혈액형 물어보듯이 자연스러워진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유행 단계를 지나서 그냥 성장 이제 이게 단계를 단계에 일상이 관한 느낌. 지나서 됐다. 일상이 맞아, 된 것 맞아, 같다. 맞아. 새삼스럽지 않은 뭐 그런. 그런 대화가 이상하지 않은 기분. 너무 음. 당연한 이런 상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표정 봐. 누구 저 표정? 사회생활 표정 김 팀장 사회생활 하는 표정 봐.
아, 나 사회생활 표정 나왔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모드는 램 상주 프로그램이래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다른 맞아요. 모든 자원을 다 줄여도 응. 사회성과 관련된 레이더는 계속 돌아가고 있대요, 사람이. 아. 네. 음.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망나니 같이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아. 사람도 있겠지만. 아 그쵸, 그쵸. 네. 최소한의 그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그거를 끄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힘든 작업 같은 걸 줘서 일부러 뇌에 부담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성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물론 인제 아주 고된 작업은 사회성이 많이 필요한 고된 작업은 좀 수행이 떨어지는데 음. 기본 모드다. 네. 네. 김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는 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아 그 뭐 근황을 네. 네. 뭘 얘기를 해. 책 소식 뭐 없어요? 책 소식? 오랜만에? 책 소식 네. 있다. 네. 책 소식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매년 교보문고에서 베스트 도서를 선정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2022 베스트 도서에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하고 R 데이터 분석이 둘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 어. 분야에 네 둘 다 3 위, 5위 이렇게 올랐어요. 이건 이야. 데이터 모두 과학 우리 분야의 이단하군요. 구독자분들의 덕입니다. 네. 이야. 메인스트림. 음. 우리나라 절대지존. 네. 아니 절대지존. 근데 제가 인간관계가 참 얕기는 한가 봐요. 누구도 나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 아니 근데 왜 출판사에서도 안 알려주셨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건 좀 신기하다. 왜 그러게요. 네. 아마 근데 음. 출판사에서 워낙 알잖아요. 거기 베스트에 올라가는 책들이 많은 출판사라서 일일이 이제 안 챙길 수도 있지. 네. 아무튼 음. 네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역시 저의 그 근황은 다 책 얘기. 네 네. 책으로 네. 물어보고 시작하시죠. 그게 좋네. 네. 그래요. 오늘의 책 얘기 이런 식으로. 오늘은 어. 몇 부 팔렸나요? 이제 그러고 보니 또 있네요. 어? 몇 제가 쇄 이런 거 책을 얘기해야지. 예. 어. 아니요, 아니요. 책을 내면 항상 이제 강의용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음. 강의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가 깃허브로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파이썬은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한 반 정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음. 깃허브에 파이썬 기본 사용 방법을 담은 슬라이드를 공유를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제 깃허브에 오픈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예전에 박 박사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R 마크다운의 후속으로 나온 쿼르토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제 고걸 이용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새로 알게 된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쿼르토에서. 네. 나중에 좀 한번 달라요. 네. 맞아요. 네.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발전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쿼르토만 다룬 적은 없죠, 그죠? 간단히 소개만 했었고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음. 있었다 정도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고 음. 그게 아마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수업 오.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관련이 같이 드네요.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콘텐츠는 박 박사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 와우. 어떤 주제 와우. 준비해 주셨죠? 네. 최근에 웹R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공개됐는데 0.1.0 버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니셜 이제 시작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기본 버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어떤 건데 그렇다는 거냐?"라는 김 팀장의 질문을 받다가 '아 맞아. 이거 어차피 파이썬 쪽에도 있는데 설명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송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고요. 어 제목으로 굳이 지어 보자면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 웹 어셈블리 궁금했어요, 저도. 아 진짜? 왜요, 왜요? 네. 어디서 들어? 그 러스트 얘기 나오면서 웹 어셈블리 얘기를 쪼끔 봤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 가지고 '이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저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제 좋은 강의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뜻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웹 어셈블리 러스트 강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웹 어셈블리랑 요렇게 뭔가 또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해서 좀 서치를 해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오늘 방송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박 박사님. 어 너무 좋습니다. 김 음. 팀장도 혹시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박 박사한테 들었어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혀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웹 어셈블리라는 단어라기보다는 파이썬에 작년에 아나콘다에서 파이스크립트라는 걸 공개했어요. 작년 파이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파이썬을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해서 동작하게 하는 파이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도구였는데 그게 아마 다른 분들에게 좀 인기를 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나콘다가 그걸 공개하면서 기본 패키지로 넘파이랄지 판다스랄지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기본 내장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쪼금 먼저 들어본 무언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웹알과 파이스크립트가 뭔지 그거에 기반하는 웹 어셈블리가 뭔지 소개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에 더해서 지금 웹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에게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컴파일러란 무엇인가 음. 정도입니다. 컴파일러는 제가 개발 언어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혹시 김 팀장 기억나시나요? 아주 예전 아닌가요? 아주 맞아요. 예전에? 아주 음. 예전이에요. 진짜 거의 한 네네. 100 화쯤 될 거야 아마. 네. 그쯤.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좋아요. 개발 언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축약 버전이고 아마 전에 방송 중에 제가 찾을 수 있으면 화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개발 언어 개발 언어는 개발 언어라고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을 잘 읽어내는 그 파서라는 게 있고 걔가 어떻게 작성한 거야. 어떤 문법 규칙을 따라서 작성한 거야라는 게 있고 그거를 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지 그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서. 근데 그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건 그 CPU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행 명령어라는 게 있는데 실행 명령어로 바꿔서 걔한테 실행하게 만들기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깐 제가 만든 뭐 텍스트 파일에 무슨 뭐라고 해. 예를 들어서 프린트 헬로 월드 같은 걸 했다고 치면 그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가 CPU 입장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변환하는 과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프리터, 하나는 컴파일러. 지금 웹 어셈블리는 어셈블리라는 말에 걸맞게 컴파일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런타임이라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CPU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애를 켜 놔 옆에다가. 그리고 걔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켜져 있는 프로그램한테 명령을 내리면 걔가 텍스트가 들어오자마자 실시간으로 CPU 명령어 셋으로 바꿔서 CPU한테 일을 음. 시키고 돌려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인터프리터예요. 인터프리터가요? 어. 네네네.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옆에 한 명 더 있어. 일을 할 때. 스크립트를 보고 대신 일해 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일해 주는 애를 없애고 싶어서 처음부터 스크립트가 이게 그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그 전체를 CPU가 알아듣는 명령으로 바꾼 채로 저장해요. 그 바꿔져 있다 보니 걔를 실행하면 바로 동작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깐 2단이 필요한 거죠. 어 인터프리터는 인터프리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걔한테 시키면 동작하고 컴파일러는 텍스트 파일을 그 CPU 명령어 체계로 바꾼 행위가 끝나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실행하면 그때 그 뭐지 언어로 작성해 놓은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문서에서 컴파일러를 번역기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이때 이제 '이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색한데 한 개가 더 있어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애를 만들어서 걔가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 언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만든 문법이 중간 언어로 바뀌고 걔가 CPU 명령어 셋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는 애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왜 하냐면 전에 한번 방송 중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환경 추상화 이런 문제 때문에 도커를 쓴다. 근데 CPU의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OS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을 수행하거나 다른 명령어 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특히 컴파일러가 더욱 그런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CPU 명령어 셋으로 직접 바꾸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맥의 M1 CPU랑
뭐 기본 윈도우 쪽에 인텔 CPU랑 명령어 셋이 달라서 M1으로 바꿔 놓은 컴파일러 결과물인 바이너리는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없어요. 음. 이런 컴파일 과정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깐 인터프리터 같은 중간에 켜져 있는 다른 애는 아닌데 그에 준하는 쪼금 더 빨리 만들고 그거에 준하는 애를 만들어 놓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중간 언어를 가진다고 표현하는데 그거의 대표가 자바입니다. 음. 자바는 그쵸. 예. JVM이 맞아요. 그거군요. 맞아요. JVM이 자바의 스크립트를 자바 중간 언어로 바꾸는 것까지만 컴파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CPU든 어떤 OS든 동작하는 거는 JVM이 대신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JVM이 되게 OS 그러니깐 윈도우나 리눅스가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컴파일러 얘기를 왜 꺼냈냐 브라우저 동작 얘기하고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음.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어. 있어요. 박 네. 박사 얘기해 주니까 박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했던 녹음실이 기억이 나요. 뭐야? 그 아 맞아, 맞아. 홍대에서 그 팟빵 스튜디오 빌려서 우리 쓸 때였어. 맞아, 맞아. 거기서 진짜 한 번 옛날이구나. 했거든요, 녹음.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진짜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무튼 그러다 네. 보니 그렇게 됐고 이제 브라우저 설명해야 됩니다. 브라우저가 무슨 짓을 하는 앤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면 우리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는 어 HTML, CSS라고 부르는 스트럭처드 텍스트 그러니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출력을 하기로 결정한 표준을 가지고 동작하는 파일들이 텍스트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HTML, CSS예요. 이 두 개는 실행 파일은 아니고 어 뭐라고 부르냐면 단어를 까먹었네. 마크업 랭귀지라고 부르거든요.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는 HTML을 뜻하는데 HTML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거냐라는 선언을 의미해요. 그러니깐 15 지금 브라우저 화면에서 15cm 밑에 15 폰트 크기의 15 폰트 크기가 아니지. 15cm 밑에 어 제목이 있을 거야. 그 제목은 뭐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터 올리기입니다." 같은 걸로 쓸 거야라는 걸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CSS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목이 뭐 15 폰트의 색깔은 빨간색이고 중간부터는 까만색으로 바뀌어. 약간 이런 걸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랑 디자인을 분리해서 작성하게 됐는데 그게 HTML이랑 CSS를 뜻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전부 정적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정적 페이지는 변경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정적 페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적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백엔드 서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HTML 파일 하나만 있으면 켜면 걔는 그 HTML의 파일을 그냥 보는 것 신 메모장이 있을 텐데 걔가 수행되어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줘야 되는가까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게 브라우저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소창에다가 입력해 갖고 엔터를 딱 치면 그러면 HTML 파일이랑 CSS 파일이랑 폰트 파일이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을 잔뜩 보내줍니다, 그 서버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을 모아다가 화면을 어 표준에서 만들어 놓은 뭐 형식대로 출력해 주기를 하는 게 브라우저예요. 여기까지가 정적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뭐 텍스트, HTML, CSS, 폰트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구글 닥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팟빵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모두 그 HTML과 CSS만으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지금 만들어진 CSS3나 HTML5 같은 표준은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하는 표준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옛날의 정적 페이지라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보고 있는 저 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거나 버튼 누르면 거기에 있는 글자가 바뀌어. 이런 식이라면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야 됩니다. 음.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개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그러니깐 JVM이라고 할 만한 중간 언어 아니지. JVM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인터프리터라고 할 만한 중간 계층에 대신 켜져서 실행해 주는 애가 브라우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브라우저로 표현하는 개발 언어가 있으려면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웹이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옛날 거를 다 호환하도록 보장하는 걸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씨뿔뿔같이 생긴 언어의 느낌이 좀 있죠. 너무 많은 최신 변화들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가는 거 더하기 옛날 걸 지키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표준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 년, 20년 전에 있었던 자바스크립트 표준이랑 지금 현대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작업하는 두 개를 보면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생겼어요. 어쨌든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 그 텍스트 파일들 HTML과 CSS라고 부르는 인터넷 표준, HTML 표준에서 정의해 놓은 대로 브라우저에다가 보여주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실행된다라고 하면 그게 브라우저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애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었어요. 그럼 타입스크립트는 뭐야?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나 OOP 객체 지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뭐지? 정적 타입 문법을 제공해 주는 상위 호환 언어인데, 타입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걔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 줘요. 그래 놓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깐 브라우저가 실행되기 위해선 자바스크립트로 변경되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깐 지금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의 유일한 개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다.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엔진을 3개사 정도에서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의 대표가 V8 엔진,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뭐 물론 지금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 크로미움이라는 오픈 소스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코어라는 걸 만들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V8 엔진이라는 애를 떼다가 어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게 그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좀 따라해서 만든 언어가 노드.js예요. 음. 예. 그러니까 브라우저 중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공간 일부를 떼서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주변에 갖춰 놓고 "여기서 시작하자."라고 만들어 낸 게 노드.js이고, 그거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네이티브로 제공했어."라고 그다음번에 다른 대항마처럼 나온 게 데노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음. 말했던 애플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 자바스크립트 코어 가지고 이런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애가 번이라는 애입니다. 번이 음. 최근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의 일종이에요.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라는 놈이 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브라우저랑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 동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드디어 웹 어셈블리라는 애가 나와서 표준이 되기 시작하고, 이 웹 어셈블리라는 애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른 언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엄청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개발 언어들이 실행되는 결과물을 브라우저에게 전달하려면 백엔드 서버가 있어서 백엔드 서버에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보내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말했듯이 그 브라우저가 서버에다가 그 "텍스트 파일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보내주잖아요. 그 보내주는 거를 로컬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백엔드를 갔다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 내에 브라우저 자산을 갖고 실행하는 동작을 수행해 주는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언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와즘이 음. 나오면서 와즘이 나오면서 다른 언어가 와즘 컴파일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물인 와즘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와즘이 어 되게 어 갑자기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면서 더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음. 러스트랑 와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음음. 와즘은 웹 어셈블리를 줄여서 WASM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와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와즘이라고 할게요. 근데 러스트가 개발 언어로 새롭게 부상되면서 인기를 끌 때 얘가 뭘 했냐면 그 아까 말한 컴파일러 있잖아요. 그 컴파일러를 자기 개발 언어 컴파일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 LLVM이라고 하는 중간 컴파일러라는 애를 사용했어요. 음. 음. 그 로우, 그것도 여기서 로우 레벨 LL은 라지 랭귀지가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로우 레벨이야 심지어. 아 네.
로우 레벨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름의 컴파일러를 사용했고 그 음. 컴파일러는 문제의식을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CPU 명령 셋을 만드는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가 모든 개발 언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모든 개발 언어가 각자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LLVM 중간 언어까지만 만드는 과정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고요. 음. 그 LLVM 중간 음. 언어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CPU 명령 셋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을 LLVM이 대신해 줘요. 음. JVM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없고 없어요? 비슷한 경험도 아니에요. 왜냐면 LLVM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컴파일러라니까. 음. 예. JVM은 설치해 놓고 걔가 떠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중간에 라이브로 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깐 JVM은 소위 인터프리터처럼 동작해. 중간 언어를 만들긴 하지만. 그런데 LLVM은 중간 언어로 만든 애를 CPU 타겟으로 만드는 컴파일을 수행해 줘요. 그래서 결과물이 바이너리로 나와. 그러면 음. 개발 언어를 만들 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나는 내 언어를 파싱해서 LLVM의 중간 언어까지만 만들면 그걸 여러 CPU나 여러 아키텍처나 여러 OS로 만드는 건 LLVM이 대신해 줘요. 그러니까 음. 개념상으로는 VM인 건데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건 컴파일러처럼 동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야? 이름만 VM이고 실제로는 컴파일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가 그 VM이라는 게 그렇게 동작이잖아요. VM이 예를 들면 JVM도 JVM을 맥에 올려도 되고 뭐 윈도우에 올려도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VM인 거고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컴파일러 같이 동작하는 컴파일러라고. 컴파일러다. 아니요. LLVM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 정확하게 왜 말하면 그랬어? VM이 붙어서 헷갈리게 만든 거야, 네네.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론 원래는 아까 말한 VM처럼 만들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개발 목표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JVM은 계속 떠서 JVM이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LLVM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LLVM은 여러 개발 언어에 컴파일러의 일종으로 들어가요. 그 블록도구로 그 레고 블록처럼. 근데 그러니까 개발 언어를 컴파일러를 만드는 개발 언어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컴파일러로 동작하는 개발 언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될 게 개발 언어로 만든 텍스트 파일을 CPU 명령 셋으로 만드는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컴파일러예요. 근데 CPU 명령 셋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OS 더하기 CPU 종류 더하기 곱하기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일일이 내가 만들어를 못 해 먹겠으니 고거 대신해 주는 애가 중간에 껴있는 빌딩 블록 같이 있고 그러면 얘를 타겟으로 하는 중간 언어까지만 만드는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과정을 컴파일러로서 만들면 프론트엔드 컴파일러 더하기 지금 프론트엔드는 이 저희가 알고 있는 개발 언어의 프론트엔드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예요. 예. 그 프론트엔드 만들어서 중간 언어까지만 넘어가면 그거를 여러 가지 CPU 타겟으로 만들어 주는 LLVM은 그냥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러스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스트가 컴파일러의 개발 노력을 굉장히 적게 가면서도 개발 경험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리소스 투자가 가능했던 언어가 된 셈인 거죠. 근데 이 LLVM은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설명하고 있냐? 그래요. 왜요? 와즘은 네. LLVM인 애를 브라우저 타겟으로 만드는 걸 해 주는 애예요. 다시. 웹 어셈블리는 LLVM인 컴파일러로 만드는 애가 CPU 그 명령 셋 타겟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게 만드는 애가 웹 어셈블리예요. 그러니까 LLVM의 끝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결과물이 LLVM이 나오는 있는데 부분에. 결과물 쪽 중에 하나로서 들어간 게 와즘이에요. 그치. 아웃풋이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뭔가가 나온다. 맞아. 그거예요. 어어. 그러니까 윈도우, 인텔 PC로 동작하는 애가 exe 파일이 나와. 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맥OS M1 버전에 동작하는 DMG 파일 같은 게 나와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표준이라고 만든 게 있고 그게 와즘인데 걔는 LLVM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됐어요.
박 박사 이게 구조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디스코드로 그림 하나 넣었는데 요거 띄워 놓고 설명해 주면 좀 네. 편할까요? 네. 잠깐 볼게요. 점점 이 점점 머리가 아파와요. 저도 안 그래도 어. 인터넷에서 쳤는데 저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좀 그러면은 네. 그러면 얘를 화면 공유를 빨리 해 볼게요. 잠깐만요. 어. 요거 출처를 디스코드로 네. 줄게요. 그치. 이게 근데 그림이 있어도 이해하기 힘들 텐데. 없는 거보다는 낫잖아. 아 좋아. 알겠어요. 음. 지금 그림을 켜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적당하면 딴 거 잠깐 찾아봐도 될 것 같고. 됐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 볼게요. 자꾸 요즘 느려져 갖고 화면 공유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간 언어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는 IR이에요.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제가 설명 안 할 거고 설명할 생각도 네. 없어요. 왜냐면 네네네. 그렇게 긴급하게 얘기할 거야? 저기 여기서 프론트엔드 있다. 프론트엔드. 네. 여기서 핵심은 왼쪽 끝에는 여러 언어들이 있고 그죠? 맞아요. 그 오른쪽 중간에 에는 LLVM을 매개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온갖 뭐 장치에 들어간다 얘가.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도 그걸 얘가 입력을 ARM 해 주는 것 뭐 같은 예. 모양. 네네네. ARM이랑 뭐 인텔 뭐 파워PC 이런 게 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LLVM이 커버해 줘. 근데 고거에 해당되는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브라우저고 그렇게 만든 애는 와즘 표준을 지켜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와즘을 지금 이렇게 네. 파워 여기 PC라는 요 뒤에 부분 밑에 웹브라우저 이렇게 하나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고렇게 되면은 걔가 와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설계 의사결정이었냐면 그렇단 얘긴 LLVM으로 중간 언어를 만드는 모든 언어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어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요. 뭐가 됐든 우와. 브라우저에서 되게 해 줄게. 네. 오. 그게 된 거야. 이게 와즘의 이제 이 대박남이란 느낌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와즘 표준 만들던 당시에 초기 프로토타입과 레퍼런스 언어가 러스트였어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됐다. 러스트가 그러니까 이 LLVM을 제대로 쓰는 메인스트림 언어가 몇 개 없었고 예. 그리고 여기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보면 C++랑 C랑 오브젝트 C랑 파이썬이랑 하스켈이랑 스칼라랑 있는데 다 그냥 시범 같은 느낌이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 근데 러스트는 처음부터 자기 컴파일러가 LLVM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개발 언어의 코어 팀이 그 LLVM으로 넘겨서 걔가 동작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와즘을 만들었을 때 실행되는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만들고 있는 언어가 된 거죠. 목적 자체가 웹브라우저 향으로 간 거군요. 그쵸. 맞아요. 어차피 앞으로는 다 웹인데 뭐 이렇게. 그래서 웹R이나 파이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니까 김 팀장이 만약에 수업 자료를 만든다고 치면 지금은 만들어지는 게 정적인 결과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깐 텍스트죠, 텍스트. 네. 실행 코드가 음. 있고 실행 코드의 결과물이 있는 그냥 텍스트 파일인 채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해 보려면 그 텍스트를 복사해다가 자기의 인터프리터에 넣어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쵸. 복사해서 주피터 노트북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하면은 '오 자료랑 똑같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상황 지금 파이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그 슬라이드에 실행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고 뭐 이거는 뭐 최종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데 그 스크립트가 작성돼 있는 그 공간에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물이 바뀌는 거를 제공하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코드가 뭐 1 더하기 1 이라는 코드 샘플이 있어요. 이게 인제 제가 만든 강의 자료에 네. 있다. 근데 이걸 네. 보는 사람이 1 더하기 1 에서 뒤에 있는 1을 뭐 3 으로 바꾼다. 그러고 네. 나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게 결과물로 4가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오. 접해서 노트 망았다 와도 되고. 맞아요. 오. 이거를 제공해 주는 교육 업체들의 웹페이지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런 게 전부 백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였어. 그렇죠. 따로 서버가 예. 돌아야 되고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접속자가 많으면 느려지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죠? 그리고 어 인터넷이 온라인에 안 되면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생긴다거나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아예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쵸. 맨 처음에 실행하는 오. 시 그 와즘 런타임이라고 불러 볼게요. 그 파이썬이나 R을 실행할 수 있는 와즘 인터프리터인 와즘 런타임을 초기에 다운로드가 받아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 그러니까 패키지들만 다 그러니까 깔려 있으면. 네네네. 근데 이제 오호. 브라우저 타겟인 이 와즘이 왜 장점을 가지냐면 브라우저가 엄청 열심히 만드는 공공재 같은 애예요. 음. 음. 예. 전 세계의 네노라는 테크 기업이 모두 다 합심해서 공공재처럼 만드는 거인 것 중 하나가 브라우저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어떤 아키텍처든 어떤 OS든 어지간하면 있어요. 아 그죠. 그렇지. 음. 네. 음. 그래서 LLVM 타겟으로 만들어서 다른 여러 가지 타겟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즘으로 컴파일하면 실행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그러니깐 브라우저가 VM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테스트해 봤는데 아이폰 사파리에서 파이썬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깐 그렇게 되는 거죠. 사파리의 CPU를 쓰는 거지 브라우저가. 음. 예. 와즘 파일이 있고 걔가 브라우저한테 시키면 브라우저가 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 CPU한테 시켜서 결과물을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와즘을 한 가지 만들면 궁금한 예예. 점이 네네.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네. 내 PC의 자원을 이용해서 CPU나 램 내 PC에 있는 거 그걸 이용해서 맞아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왜 우리가 뭐 웹브라우저 상에서 구동하면은 뭔가 좀 느리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네네네.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을 때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게 이제 와즘이 초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챌린지 중 하나인데 어. 파이썬이랑 R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걔를 실행하기 위한 거대한 와즘 파일을 처음에 다운로드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몇 음. 그러니깐 브라우저에서 받는 파일치고 큰 파일을 받아야 돼. 어. 음. 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몇백 메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음.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음. 실제로 이거 얘 덕분에 또 뭐가 가능해졌냐면 브라우저에서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깐 여러 다른 언어가 브라우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데 쓰이는 초기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음. 아. 러스트로 그렇겠네요. 프론트엔드 예. 만들기. 예. 러스트로 프론트엔드 그러겠네. 만들기, 파이썬으로 프론트엔드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음. 그게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 됐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단점이 뭐냐면 그걸 실행하기 위한 와즘 런타임이 어 큰 애들이 넘어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음. 있고요. 음. 예. 그리고 브라우저가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브라우저는 굉장히 보안을 신경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엄청나게 보안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느 정도냐면 크롬에서 탭 키면 탭이 2개 생기거나 4개 생길 수 있잖아요. 각각의 탭은 서로에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음. 이 음. 그래 갖고 옆에 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다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 근데 그 사이트가 해킹 사이트야. 그러면은 내가 옆에 켜 놓은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 갖고 자기 홈페이지에 아니 자기가 탈취해서 막 개인정보를 뺐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음. 거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가 너무 당연히 예상되고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동작하지 않도록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깝게 격리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음. 상으로. 그래서 와즘이 실행되는 공간이 그 어떤 다른 애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실행되도록 설정되는 아주 좋은 잘 만들어진 런타임이 된 셈인 거죠, 브라우저 그 자체가.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안상 안전한 예예. 특성이 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CPU에다가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면 걔가 메모리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실행을 해요. 근데 CPU한테 "저 메모리에 있는 애 갖다가 실행시켜 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글을 켰어. 근데 악성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됐어. 그럼 한글에 입력하는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키보드 입력을 중간에 탈취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한글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음. 메모리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해킹의 일종이고, 그거는 보안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고, CPU를 만드는 곳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브라우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런타임인 거죠. 그래서 와즘을 서버로 사용하는 노력들도 있는 중이고, 그거를 엣지 컴퓨팅이라고 불러요. 그 음. 엣지 컴퓨팅은 CDN이라고,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 그거는 인터넷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아까 말했던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이나 CSS나 이미지나 이런 애들이 전 세계의 여러 데이터 센터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그걸 갖다 주면 훨씬 더 빠르게 켜지거든요. 그걸 CDN이라고 음. 불러요. 예. 네. 근데 그 CDN에서 실행될 정도의 어 뭐지? 백엔드야. 안정성. 음. 아니, 그런 정도로 가까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어."라는 뜻의 백엔드 컴퓨팅 파워라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불러요. 원래 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 백엔드는 어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나에 올려 놓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미국에서 요청을 해도 한국에 있는 서버에다가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네트워크를 타고 돌아가서 미국한테 가야 돼요. 음. 근데 와즘으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최근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버셀이나 뭐 클라우드플레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내가 서비스를 배포하면 그 CDN에다가 아까 말했던 와즘 애들을 다 그냥 배포해 놔, 전부 다. 그래서 네. 음. 내가 어떤 사람이 서비스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실행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CDN에서 그 컴퓨팅 파워를 실행해서 결과물을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넷플릭스에 들어가 가지고 더글로리를 보는데 내가 예. 한국에서 플레이했느냐 일본에서 플레이했느냐에 따라서 어디 서버 걸 가져오는지가 달라진다. 맞아요. 그게 음. 기본적으로 그걸 CDN인데, 백엔드 네. 서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음. 와즘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예.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수준의 사이즈의 애고 그 격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음. 그쪽을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필드로 부르고 있고, 그거를 도커로 구현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지금 메인스트림은 와즘으로 하는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음. 음. 트래픽을 굉장히 분산해 주는 효과를 낳는 거군요. 그쵸. 트래픽 분산도 음. 마찬가지고 CDN 비용으로 서버 비용을 교체할 수 있죠. 음. CDN 비용이랑 서버 비용이랑 약간 뭔가 개념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음.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하면 내가 그냥 여기서 헬로 월드 타이핑하는 게 출력되도록 서버를 만들어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빠르게 그걸 볼 수 있는 배포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기초 지식 더하기 와즘인 것 같습니다. 음. 와.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일반화될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선 이미 브라우저 표준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있다가 서버 생태계로 넘어간 것처럼 반대로 와즘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브라우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 생태계로 넘어가는 표준이라든지 아예 그 자체를 OS에서 실행한다든지 같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와지라고 불러요. WASI였어. 뭐 그거랑 뭐 지금 쿠버네티스랑 도커랑도 호환 동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음. 생각해 보면 도커도 그런 걸 재현 가능성 있게 어디서든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 한 도구의 음. 일종인데, 아까 말했듯이 도커 이미지가 어 뭐지? CPU 아키텍처에 제약이 별로. 걸려 있거든요. 예예. 그렇죠. 따로 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와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 브라우저가 알아서 그렇게 해 주니까. 오. 그러네요. 응. 예. 그래서 도커 시 시 그래서 지금 도커 데스크탑에서 실험 기능으로 와즘을 도커 이미지처럼 사용하는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음. 예. 쿠버네티스도
그 이름 프로젝트 이름 뭐더라? 그 쿠버네티스의 각 컴퓨터 서버들을 묶어서 관리해 주는 애를 큐블렛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와즘 런타임이 동작하도록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러면 쿠버네티스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와즘으로 실행하도록 해 주는 애가 있어요. 그걸 음. 커틀렛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것도 러스트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엄청 빠르게 만들길 선호하는 것들은 러스트로 좀 많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얘가 메인스트림이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정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안방 내에 어느 정도 공둥이 붙이고 앉아 갖고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까지는 확실해졌어요. 음. 음. 그러면 저는 이게 그 개념은 이해가 됐고 실제 그 사용했을 때 사용자로서 당장 음음. 우리가 어떤 음. 어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그럼 일단 기본은 이게 웹 접속이 안 되는 곳에서도 파이썬과 R과 같은 그런 도구들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제 우 제가 당장 설치 프로세스가 지금 그 자체만으로 간소화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쵸. 브라우저에서 그 뭐 웹페이지를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는 것만으로도 그 네. 알스투디오 클라우드나 서버를 쓰는 것 마냥 그냥 음. 와즘 파일 다운로드만으로 지금 개발 환경이 구축이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니까. R이랑 알스투디오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 뭐 예를 들어 뭐 아나콘다 설치하고 뭐 깔고 패키지 깔고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맞아요. 제가 주소 하나만 주면 "여기서 작업하세요."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와 이건 굉장한 건데? 그니깐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 보안 정책 때문에 음. R 서버나 뭐 이런 아나콘다 서버 접속해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 되는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뭐 외부망 접속이 막혀 있다거나 하는. 그 주소를 접근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 말했듯이 그 와즈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 주소가 열려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거기 대신 하나만 반입하 뚫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리고 반입하기 좀 더 어. 쉬워졌다, 과거에 비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난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세팅을 해서 제 스스로 쓴다 그러면 제가 파이썬이나 R로 분석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앞으로 저는 영영 제 로컬에 그런 언어와 관련된 툴들을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얘를 메인 도구로 쓰려고 하면 그렇죠. 얘를 메인 도구로 쓴다면? 네. 근데 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우선 네네. 깃이랑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와즈미? 버전. 아니요. 그러니까 와즘을 와즈미 이용해서 기술로 만드는 만들어진 음. 파이스크립트나 파이노리드나 뭐 그런 웹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네네. 단계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한 개발 언어, 개발 도구로서의 접근을 취하고 있기보다는 이게 돼요까지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깐 이제 툴링이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단계를 지나가야 '드디어 제대로 아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긴 하죠. 음.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도, 주피터 노트북이 파일 만들기라는 과정을 거치긴 하잖아요. 그리고 네. 백엔드 서버가 돌고 동작하고 어쨌든 그 백엔드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는 단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로컬이거나 외부 서버거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음. 브라우저는 또 아까 말했듯이 보안이 엄청나서 로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요? 그 네. 로컬에 있는 그 파일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업로드라는 특수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웹 브라우저에다가 내 로컬에 있는 파일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단계인 거죠. 어. 예예. 그리고 그거를 보안을 뭐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 주변에 관련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툴링으로 제공이 돼야만 쪼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음. 예. 그쵸. 그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언어를 버전업을 한다든가 뭐 패키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일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건가? 그럼 결국에는 서버를 활용하게 되는 작업이니까. 그러니깐 그죠? 지금 그거는, 음. 그러니깐 뭐 실행 파일이 업로드돼 있는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걔를 설치해서 설치를 사용하기라는 단계에서 음음. 실행 파일이 있는 걸 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받았더니 그냥 바로 실행돼 단계로 단순화된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음. 간과하고 있는 건 아이디가 제대로 서포트되거나 아이디 자체가 와즘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음.
그냥 그러니까 이 인터프레터 주피터랩이나 런타임이 알스튜디오 같은 예예. 것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주피터 라이트인 거예요. 음. 예. 아 주 거기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네네네. 있는 그런 아이디인 네. 거군요. 주피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원래 백엔드 서버가 있고 걔가 음. 그 리소스를 그쵸. 실행하고 수행하면서 동작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 주피터 라이트라는 프로젝트는 걔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아이디로서 설계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 주피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커널 그러니까 개발 언어가 실행되는 공간을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주피터가 사용하는 근데 그 커널들이 준비가 되어야 주피터 라이트에서 뭐 파이썬 커널을 와즘 파이썬 커널을 사용한 주피터 라이트로 파이썬을 쓴다든지 와즘 커널 R로 된 걸 사용해서 주피터 라이트로 실행을 한다든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음음음. 그래서 거기는 아직 개발 단계인 것 같다. 아직 음.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같은 느낌이고 이제 음. 아이디 레벨의 도구가 쪼금 더 편리하게 제공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 주소 들어가면 내 거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애가 다운로드 받아져서 실행된다. 그리고 심지어 음. 미리 한번 받아 두면 다시 받지 않고 바로 실행된다.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음음. 그럼 가상 환경 세팅하고 이런 것도 인제 좀 덜 번거로워지겠네요? 얘가 곧 가상 환경이에요. 그니까 요거 음. 하나가 하나의 예. 환경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맞아요. 도커 대하듯이. 네. 근데 뭐 이제 도커만큼의 이제 그렇군요. 설정이나 그 뭐지? 편의성이 생길 거냐. 고정시키는 게 잘 되거나 이런 걸 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원래 그런 음. 용도로 시작한 애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고정된 환경을 잘 공유하기랄지 아니면 브라우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경 이름을 강제해서 사용하기라든지 이런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생기는 새로운 습관이나 관습들이 생기겠죠. 음. 그렇군요. 어우 좋네요. 네. 아니 뭐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했는데 앨리스가 들었던 단어에서 "궁금하다."라는 상태라길래 아주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표정 봐. 그 소감 얘기로 넘어가도 돼요? 질문이 없으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한 방송 시간 기준 한 42분 3 분부터 흐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전까지 진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부터지? 흐름을 놓 LLVM 뭐 타겟 이런 거 얘기할 때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턴가 흐름을 놓쳤고 그 김 팀장님이 뭐 한 번 예시를 들어서 짚어 줘서 다시 돌아왔다가 살짝 흐름을 놓친 채로 마지막을 쭉 온 것 같아서 아무튼 근데 그 앞에까지는 이해가 다 됐고 어떤 개념인지는 대략적으로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음. 어 되게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들이 되게 잘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개발자들 진짜 신나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아니 또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그 아이디 같은 걸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 막. 와 나 그쵸. 예. 그리고 그 교육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 셈이에요 음. 그래서. 음. 여러 개발 언어를 그냥 브라우저만으로도 실행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음. 과거랑 달리 훨씬 더 저렴한 상태로 어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들으면서 마지막 들으면서 '와 끝도 없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 딱 들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텐션을 잃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시간 됐다고 할 특성이 줄은. 중요하네 지금. 그곳에 있었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선 네. 어 앨리스가 그곳에 있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셋이 아 같이 네.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옆에 둘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텐션이 끝까지 그래야 가려면. 각성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지금 눈이 점점 감기 오는데 집에 가야 돼. 아 큰일 났다. 네. 그래요. 벌써 예. 너무 늦은 시간이야. 맞아. 아무튼 너무 알겠습니다. 김 팀장 재밌었습니다. 네. 네네. 김 팀장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인제 요게 와즘이라는 게
인제 어디에 적용이 됐느냐면 인제 R을 쓰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은 거거든요. 맞아요, 며칠 맞아요. 전에 이게 또 그 타이니버스라고 하는 이 패키지군에 이거 인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뉴스가 떠서 요게 뭔가 하고 인제 살펴보다가 박 박사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이거 잘 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서 참 '아 개발자들은 참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 참 새로운 거 잘 만든다 진짜.'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가 계속 새로워. 그래서 '쪼금만 기다리면 쪼금씩 더 새롭고 쓰기 편한 것들이 만들어지는구나.' 확실히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 분야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음. 기다리면 아 편한 게 그래 나오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예. 대신에 인제 계속 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네가 뭐 또 희한한 거 내놓나.' 그죠? 음. 네. 그리고 인제 그거를 잘 설명해 줄 박 박사를 친구로 두자. 그러면은 일일이 다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앞선 부분에서 박 박사가 얘기해 줬던 그런 웹 관련된 기초 지식들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이참에 좀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데이터홀릭 에피소드 62 예요. 박 박사와 떠나는 오. 컴퓨터 여행. 예 1편 웹 기초 62 회더라고요. 좀 전에 찾아보니까. 네 무려 아이고. 2020년 6월 22일 방송입니다. 네 음. 여기 보시면 1 편부터 그 박 박사가 시리즈로 한 4번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4 번이나 했어요 거기에 그거를? 있는 그렇더라고요. 네 아마 장기 맞네. 프로젝트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 방송을 들어보시면 네 기본 지식을 닦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 박사님? 네. 뭐 어 웹알은 제가 알기론 한 명의 대학원생이 만들었어요. 웹R. 오. 오늘 주제가 네네. 웹R이었죠? 네네네. 네. 웹R이 뭐냐면 와즘을 이용해서 R을 웹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도구. 음. 그죠? 음. 네. 제가 예. 이거 보고 신나 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 뉴캐슬에 사시는 대학원생분이 R 인터프리터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전부 다 와즘으로 컴파일 해내서 만든 베이스 와즘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저는 꽤 오래전에 소식을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초기 예를 들어서 기본 베이스 패키지가 동작하고 드디어 G 플랫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공유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음. 그때는 개인 프로젝트였죠, 제 기억에. 근데 어느샌가 뭐지? 파짓이 고용해 갖고 "이것만 전담 개발해라." 약간 요런 상태가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쪼금 더 빨리 나왔어요. 그 음. 0.1.0 버전이. 이런 풀타임 오픈소스 프로젝트 좋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 되게 하고 싶은데 역시 맞아요. 항상 박 내가 박사 예. 로망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오픈소스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서 '내가 그쵸. 쉽지 않은 목표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음. 다행히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앞에 쳐다보고 있던 프로젝트여 갖고 그리고 와즘 자체도 제가 제 개발 언어 생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도구여 갖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빨리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두 사람한테 설명할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신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예. 나중에는 요거 실행하는 화면을 한번 공유해 주면서 실습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 이렇게 네. 개념만 설명으로 들으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웹브라우저에서 R이나 파이썬 구동하는 거 네 실습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아 좋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뭔가 제가 아 컴퓨터가 그랬죠? 좀 느려 갖고 아. 예. 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브라우저에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실행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바로 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뭔가 환경을 설정하지 음. 않더라도. 근데 고거는 느리다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게 디스크립션에 살짝 남겨 주셔도 좋겠네요. 음. 네. 이 주소 들어가시면 그냥 간단한 콘솔이랑 출력창에 나오는 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아이디 같은 게 뜨고 거기서 실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다들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마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쓰게 될 프로젝트는 주피터 라이트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재밌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쿼트로에 빌트인 되면 좋겠다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음. 오 그 네.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요. 당연히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음. 인제 음. 판독이 약간 지금
그 LLVM 같은 콰트로 위치에 있는 아니고 애거든요. 콰르토 아니에요? 콰르토라고 했는데? 콰르토야. 예예. 아 콰트로라고 콰트로라고 했어요, 했어요. 제가? 아 콰트로라고. 미안해요. 아무튼 미안해, 미안해. 나도 네네. 상태가 안 좋은가 봐. 그 네네. 판독이라는 프로젝트가 R 막 뭐지? 결과물을 다양한 출력물로 만들어주는 중간 도구 같은 애로서 위치하고 있는데 걔가 LLVM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라고 보면 오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R 마크다운이나 뭐 주피터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마크다운으로 바꿔서 마크다운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다른 뭐 워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애들로 PPT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는 애가 판독인데 걔가 지금 정확하게 LLVM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요 R 와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콰르토에 같이 붙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점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런타임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께 이 주제를 말할 기회가 오다니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너무 개발 쪽 얘기여 갖고 굳이 전달하기 쉽지 않았었을 텐데 예. 김 팀장이 외발 덕분이죠, 외발. 궁금해하는 타이밍일 때 '아싸! 지금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외발 아니었으면 영영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럴게요. 맞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 즐겁게 대화 나눴고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슬슬 해 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